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바쁘고 차갑다. 특히 첫눈이 내리는 날은 더욱 그렇다. 강남대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스산한 바람에 휘날리는 코트 자락, 그리고 하얗게 내려앉는 눈송이들. 민주는 오늘도 성공적인 계약을 마치고 자신이 이끄는 에듀테크 기업의 대표로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에 둘러싸였다. 차에 올라탄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 아래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그의 시야에 두 아이가 들어왔다.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남자아이와 그 품에 안겨있는 어린 여자아이. 낡은 점퍼, 얇은 장갑, 이미 젖어버린 털모자. 그들은 편의점 앞처마 밑에 서 있었다. 오빠, 엄마가 첫눈 오면 온다 했잖아. 근데 첫눈인데 왜 안 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민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갑자기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때도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전주의 작은 기차역. 10살이던 그는 아버지 손을 잡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고 있었다. 5살이던 여동생 서연은 엄마 손에 이끌려 플랫폼 끝에서 울고 있었다. 오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오빠 가지 마. 그는 돌아서서 눈물로 얼굴이 얼룩진 여동생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말했었다. 내년 첫눈 올 때 꼭 데리러 올게. 오빠 약속해.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거칠고 빠르게 흘렀다. 아버지는 곧 재혼했고 계모인 최 여사는 냉정하고 단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과거는 잊어야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전주의 연락처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민준은 그렇게 어른이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으며 그저 그런 과거는 잊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눈 내리는 강남거리에서 두 아이의 대화를 들은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절대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단지 외면했을 뿐이다. 차 세워주세요. 민준이 갑작스럽게 말했다. 운전기사가 놀라 차를 도로변에 세웠고 민준은 차문을 열고 눈길을 걸어 두 아이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남자아이가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 아니, 이모가 마트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있어요. 오늘 퇴원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럼 둘이 여기서 얼마나 있었니? 점심부터요. 할인이가 배고프대서 편의점 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냥 나왔어요.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 삼각김밥과 따뜻한 어묵국, 핫팩 몇 개를 사서 아이들에게 건넸다. 할인이라는 여자아이는 조심스레 삼각김밥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민주는 느꼈다. 이 작은 아이가 예전의 서연처럼 느껴졌다. 고요하고 상처받았으며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모 이름이 뭐니? 민주는 물었다. 서연이요. 이서연. 순간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서연. 정말 그 서연일까? 그날 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온통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담긴 상자. 그 안에서 그는 하나의 사진을 꺼냈다. 어린 서연이 분홍색 털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모습. 그의 팔을 잡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첫눈 오는 날 꼭 다시 만나자 서연. 그는 사진을 들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눈물인지 먼지 알레르기인지 모를 따끔한 것이 눈가를 훑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번 겨울이 가기 전, 첫눈이 완전히 녹기 전, 그는 반드시 동생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20해 전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야 했다. 민주는 이서연이 아직 살아있고 그 아이 할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며칠 동안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다. 낮에는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기업가로서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밤만 되면 그는 혼자 남아 과거를 들춰보며 괴로워했다. 서연, 넌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날 이후 널 버리고 간 오빠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민주는 비서에게 은밀하게 부탁해 부산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거주자 정보를 찾아달라고 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서연이 부산의 남포동 근처에 거주하며 근처 시장에서 청소일과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곧장 부산으로 향했다. 차도, 수행원도 없이 마치 사죄하듯 조용히 혼자. 부산은 서울보다 바람이 세차고 바다가 가까운 만큼 습기가 많았다. 민주는 남포동 골목을 따라 서연이 산다는 낡은 빌라 앞에 섰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현관문 옆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의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민주는 바로 알아봤다. 그녀는 분명 서연이었다. 얼굴은 많이 달라졌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서연도 민준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눈이 커지고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오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빠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서연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20년의 세월, 수많은 날의 기다림과 실망, 상처와 그리움이 얽혀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조용히 안으로 들였다. 작은 방 한 칸짜리 빌라. 거실에는 책상 하나, 싱크대 옆에는 작은 가스레인지, 창문에는 커튼 대신 헝겊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방 안 한편에서 자고 있는 여자아이. 조용히 숨을 쉬며 꼭 쥔 손에는 인형이 하나 있었다. 할인이야, 서연이 말했다. 내 딸은 아니야. 친구의 딸이었어. 그 친구는 사고로 죽고 아무도 아이를 맡으려 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키우게 됐어. 민주는 놀라며 물었다. 입양한 거야? 법적으로는 아니야. 서류는 조작해서 학교 다니게 했고 그냥 내가 엄마라고 부르게 했어.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는데 벌써 6해가 지났어. 서연은 말하면서도 눈을 피했다. 죄책감과 함께 자신이 지켜온 작은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운 듯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인이 강남에서 만났어. 눈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오빠 기다리던 너 같았어.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오빠가 기차 타고 떠난 날. 난 진짜 매년 첫눈이 오면 창가에 서 있었어. 어릴 땐 진짜 올 줄 알았거든. 12살쯤 되니까 그냥 눈이 오면 혼자 울었어. 나도 잊은 적 없어. 단 한 번도. 하지만 아버지와 최 여사가 나를 완전히 끊어놨어. 엄마가 보낸 편지들도 나중에야 발견했어. 그땐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 엄마는 오빠를 항상 기다렸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오빠 이야기만 했어. 병실 창문에 우리 아들 올 거예요라고 써놨었어. 민주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성공과 명예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버렸던 이름, 가족, 기억들. 그것들이 지금 그의 눈앞에 살아서 상처 입은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부산의 작은 여관에 묵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너머로 그는 자신이 진짜 무엇을 잃었는지를 되새기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돌아가기 전 서연에게 말했다. 서울로 와줘. 너와 할인이 내가 책임질게. 더 이상 이렇게 살게 두고 싶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여기서 괜찮아. 너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 이미 많이 늦었어. 그럼 내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도 널 찾은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줘. 최소한 이번에는 동생으로서 내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릴 적 그 서연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민주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번 겨울 이 눈이 녹기 전에 그는 반드시 무너진 시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예전처럼 회사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서연과 할인의 얼굴이 맴돌았다.
특히 서연의 말투, 손끝에 맺힌 고단함,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그 마지막 장면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되 두 사람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로. 먼저 그는 부산에 있는 한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서연과 할인의 생활 여건을 비공식적으로 조사하게 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서연은 하루 3군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할인은 자주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겨울철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익명의 후원자로 가장의 월세를 선납하고 동네 마트와 연결하여 정기적인 식료품 배달을 시작했다. 또 할인의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서연이 다니는 시장에 난방기를 기증했다. 그는 모든 도움을 우연처럼 보이게 꾸몄다. 서연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그가 배후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언제나 예리했다. 서연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요즘 서연 씨 집에 고급 식자재 들어가더라. 누가 도와주는 거 아냐? 혹시 그 여자 뭔가 숨기는 거 아냐? 특히 학교에서도 할인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몇몇 아이들은 할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너희 엄마 남자친구 부자라며? 너는 진짜 엄마 딸 아니잖아. 데려온 거래. 너네 엄마 돈 받고 너 키우는 거 아냐? 그날 밤 할인은 울면서 서연의 품에 안겼다. 작은 어깨가 떨렸고 아이는 숨죽이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딸 맞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고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서연과 마주한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분노를 보았다. 왜 그랬어, 오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해?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어. 너한테 부담 안 주고 뒤에서라도. 그런 배려가 누굴 위한 거였는지 생각해봤어? 난 괜찮아. 하지만 할인은 아직 어린애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반드시 옳은 방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지원 중단할게.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줘. 뒤에서 조종하지 말고 앞에서 함께 있어줘. 며칠 후 시장에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 냉해를 막기 위해 설치해둔 난방기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서연은 동료를 도우려다 넘어지며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119가 출동했고 서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마침 할인도 함께 있었기에 아이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민주는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고 보호자로서 법적 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가족이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네, 동생입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당당히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긴급 상황이라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었고 할인도 법적으로는 서연의 자식이 아니었기에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했다. 병원 측은 혈연 확인을 위해 DNA 검사까지 요구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서연과 할인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민주는 그 결과를 손에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다시 서연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물었다. 할인이 혹시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아이야?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할인은 내 인생의 전부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덜 사랑했던 적은 없어. 오히려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난 그 아이 편이야. 민주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럼 나도 그 아이의 편이 되어도 될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검토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할인의 법적 보호자가 서연으로 유지되는 한, 민주는 후견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했다. 할인이, 혹시 내가 너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김밥도 만들면 좋겠니? 할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그럼 아빠가 2명이 되는 거야?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엄마 하나, 삼촌 하나. 엄마랑 삼촌이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 그날 밤, 부산에 다시 눈이 내렸다. 고요하고 순백의 첫눈. 민주는 병실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을게. 서연이 병원에서 회복 중인 동안 민주는 서울로 잠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회사 회의나 투자 일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어릴 적 살았던 아버지와 최 여사와 함께 지냈던 그 오래된 집으로 향했다. 집은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그가 쓰던 방만큼은 여전히 예전 모습이 남아 있었다. 책장이 그대로였고 낡은 서랍장도 그대로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구석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곱게 접힌 편지지. 발신인은 이영숙, 그의 어머니.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글씨는 삐뚤고 흐릿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준아, 엄마는 매년 첫눈이 올 때마다 너를 기다린단다. 창문에 내 이름을 써놓고 혹시 너가 다시 올까봐 창문을 닫지 못하고 지내. 최 여사가 내가 잘 지낸다고 하니 그걸로 위안을 삼지만 편지 한 장 못 받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어디선가 웃고 있다면 엄마는 괜찮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주는 편지를 꼭 쥐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들이 물처럼 밀려들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기다렸고 자신의 부재를 매일 견뎠다. 그런데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최 여사를 찾아갔다. 최 여사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가 꺼내든 편지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이 편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오래된 일이야. 내가 그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겠니?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잃게 만들었어요. 나는 너를 지키려 했어. 그 여자에게서.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집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제 선택권을 빼앗았어요. 제 감정을, 기억을, 가족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야 어머니의 선택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최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민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며칠 후 민주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서연은 그가 들어오자 가볍게 미소 지었다. 다리는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곧 걸을 수 있을 거야. 민주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다. 엄마가 매년 첫눈 오는 날 창문을 닫지 않았다는 말. 사실이었어. 미안하다. 그 모든 편지를 내가 받지 못했어. 서연은 고개를 젓는다. 오빠 탓이 아니야. 오빠도 어른들 틈에서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라도 놓치지 않을게. 너와 할인이 내가 지킬게. 그날 밤 병원에서 세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하나, 종이 모자, 그리고 할인이 직접 만든 가족 사진이 그려진 카드.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엄마 서연, 삼촌 민준, 그리고 할인. 우리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민주는 울컥한 감정을 삼키며 말했다. 할인아,
혹시 삼촌이 너에게 아빠가 되어도 괜찮을까? 하리는 잠시 눈을 크게 뜨고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우리 진짜 가족 맞지? 서연이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야. 며칠 후 민주는 입양과 후견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는 법적으로 할인의 후견인이 되었고 서연은 정식으로 엄마로 등록되었다. 또한 그는 전주에 오래된 집을 개조해 할인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누구나 따뜻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곳, 자신이 어릴 적 받지 못한 포근한 집의 기억을 다른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던 날, 민주는 병실을 나서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하나야. 뭔데? 서연이 물었다. 우리가 함께 전주에 가는 것, 엄마가 기다렸던 그 집으로, 첫눈이 내렸던 그곳으로.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어린 시절의 눈물과 기다림을 지나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이번 겨울엔 우리 거기로 가자. 겨울의 끝자락,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얀 눈. 민주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할인이 졸린 눈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전주는 민준과 서연에게 너무나 오랜만인 곳이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기억이 얽혀있는 도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다. 도착한 집은 예전 어머니가 살던 작은 한옥이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남아있었고 민준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였다. 문을 열자 나무 바닥 특유의 따뜻한 향이 느껴졌고 마루 위로 겨울 햇살이 포근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가 엄마가 우리 기다리던 집이야? 할인이 물었다. 그래,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는 매년 여기서 첫눈을 기다리셨대. 민주는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의 민준과 서연, 그리고 그들을 감싸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다림을 끝내러 왔어. 민준이 말했다. 엄마가 혼자 기다리지 않도록. 다음 날, 세 사람은 시장에 들러 설날 준비를 했다. 전주의 전통시장은 아직도 정겨운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서연은 김을 굽고 나물을 고르고 할인은 떡집 앞에서 떡국떡을 구경했다. 그날 밤 마루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할인은 색종이로 가족 트리를 만들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나뭇가지마다 써서 붙였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나무처럼 뿌리가 있는 거야. 할인이 말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설날 아침,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마당에는 하얗게 쌓인 눈 위로 할인의 발자국이 이어졌고 대문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차례상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서연은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이제야 다시 만났어요. 오빠도, 나도, 그리고 우리 할인이까지. 엄마가 기다리던 가족이 왔어요. 민주는 조용히 한 줄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례를 마친 후 할인은 눈 위에서 뛰어놀았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의 서연 같았고 민주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삼촌도 눈싸움해요. 할인이 외쳤다. 민주는 웃으며 장갑을 끼고 할인 곁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밭 위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서연에게 잊고 있었던 따뜻한 꿈을 떠올리게 했다. 며칠 뒤 민주는 전주에 한숙재단을 설립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법적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출발했다. 할인은 재단의 상징적인 아이가 되었고 서연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게 되었다. 개관식 당일
민주는 단상 위에서 연설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한 사람의 아들로, 또 한 사람의 오빠로, 그리고 이제 한 아이의 보호자로 서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이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이어졌고 할인이 무대로 올라왔다. 작은 손에 들린 원고를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엄마가 두 분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삼촌은 제게 아빠 같고 친구 같고 영웅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눈물을 닦는 이들이 많았다. 밤이 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전주의 다리 위를 함께 걸었다. 눈은 다시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어린 시절 이 다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본 첫눈을 떠올렸다. 서연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 기다려줘서, 살아줘서, 그리고 날 용서해줘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게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가장 큰 선물이야. 그 순간 할인이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다. 눈이 안 추워.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 추워요. 민주는 할인을 품에 안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아픔이 아닌 평온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의 약속은 너무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계절을 돌아 다시 지켜졌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짜 가족이란 함께 기다리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